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 알고 투자하자 주알투 생방송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권혜연입니다. 자, 오늘 벌써 주말이 바짝 다가왔는데요.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기분 좋은 금요일이지만 흐린 날씨 때문일까요? 우리 시장 먹구름이 가득했습니다. 코스피, 코시닥, 양시장 모두 마이너스권에서 아쉽게 마무리됐는데요.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하는 유동성 가득한 장세 속에서 여러분의 투자 생활 어떠셨을까요? 주식시장에서 안전하고 탄탄한 수익 가져가시려면요. 주식을 제대로 알고서 투자해야겠죠. 오늘 주알투 이 시간 50분 동안 함께 하시면서 똑똑한 전략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시간 함께 만들어가 주실 전문가님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시죠. 네, 스튜디오에 박영근 전문가님 나와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사실 불금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전문가님도 오늘 방송만 아니었으면 불금 즐기러 나가셨을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좀 방송 아니었어도 아니에요? 이제 또 오늘도 10시 반에 미국 증시 열리니까는 미국 네. 증시를 보고 있지 않았을까? 네,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죠. 뭐 어차피 저희가 뭐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회원님들에게 좀 많은 정보, 다양한 정보들을 조금 네. 제공을 하기 위해서고 실질적으로 이제 또 다음 주에는 어떤 종목이 갈까 조금 우리가 또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뭐 물론 이제 주말을 통해서도 해볼 수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저희가 이제 뭐 지금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증시는 이제 다 문을 닫았지만은 유럽이라든지 미국 증시는 아직도 개장을 준비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개장 중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도 좀 한시름 좀 놓고 편안하게 볼 수 있을 거라고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권현 아나운서는 어때요?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자, 이제 네. 다른 것보다 전문가님께서 일단은 오늘 이 시간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준비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오늘도 그러면 좀 화끈한 히든 공략주 좀 준비해 주셨겠죠? 기대해봐도 되나요? 뭐 충분히 기대하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뭐 실질적으로 저희가 뭐 잠시 뒤에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은 바로 하루 전에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상당히 큰 것을 경험을 해 보셨을 겁니다. 결국에 중요한 것은 시장의 상승과 하락을 공존하고 있는 과정에서 올라가는 종목군들은 반드시 있다라는 거고 그 과정에서 소위 말해서 어떤 종목군들을 공략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단기간으로도 얼마든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계속해서 교육해 드리고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에 관련된 종목군들 소개시켜 드리고 있으니까 오늘도 역시나 1시간 딱 여기에다가 집중하셔가지고 또 좋은 이야기 많이 들어주시고 그리고 좋은 저희가 잠시 뒤에도 교육해 드릴 거니까 교육 잘 들어주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희가 다음 주에 공략할 종목군들 저희가 또 오늘도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오늘도 어디 가지 마시고 딱 1시간만 여기에다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장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오늘 시장 혹시 좀 어떻게 보셨나요? 뭐 실질적으로 오늘 우리나라 증시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증시 그리고 이제 전 세계 증시가 사실 하락하는 포지션들이 연출이 됐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라면은 간밤에 제가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어제 밤 12시까지 야간 교육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증시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잠들고 난 이후에 소위 말하는 이제 연준 의장인 파월의 발언으로 인해서 소위 말하는 매파적인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금리 인상을 5월달 FOMC에서 단행을 할 것이다. 근데 단행하는 포인트가 0.5포인트다라고 이렇게 꼭 지정을 하게 되면서 그 과정에서 투심이 위축되는 포지션들이 연출이 되었죠.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에서도 이제 7월달 슬슬 금리를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이러한 우려감이 겹치게 되면서 국내외적으로 분위기가 사실상 좀 크게 눌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은 장 초반에는 눌렸던 포지션이지만은 장 후반으로 갈수록 소위 말하는 아랫꼬리를 달아주면서 조금씩
올라와주는 포지션들이 포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중심에 있는 게 뭐였냐면은 바로 중국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 쪽 그리고 유럽 쪽을 필두로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었고, 그로 인한 투심 위축이 사실상 최근의 지수의 하락을 견인하고 있는 주도 부분이라면은, 반대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수 방어를 만들어주고 있는 그 과정들을 우리는 조금 체크해 볼 수가 있다는 거고, 실질적으로 중국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할 것이다.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부양책을 진행을 할 것이다라는 이런 이슈가 공론화가 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전반적인 투심 위축을 방어하는 형태가 지금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대립이 결국에는 이제 소위 말해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팩트가 되는 부분들이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조금 우려감이 있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죠. 바로 봉쇄입니다. 어저께도 얘기를 드렸지만 봉쇄가 여전히 시행되고 있고, 일단은 봉쇄를 조금 완화를 할 것이다라는 이제 상하이 정부의 발언이 있었던 만큼 조금씩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당장의 흐름은 눌릴 가능성이 높겠지만은 그래도 야금야금 조금씩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어느 시점에서 지수가 좀 회복이 될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면은 저는 늦어도 다다음 주에는 조금 지수가 반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 다다음 주라고 이렇게 단정을 지어서 말씀을 드리냐면은, 실질적으로 다다음 주에 바로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바로 미국의 5월 FOMC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과정들이 소위 말해서 지난 3월달 FOMC도 그랬던 것처럼 5월달 FOMC가 끝나게 되면은 거짓말처럼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지난 3월 달에도 그랬습니다.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이 단행이 되었던 지난 3월 FOMC가 끝나는 시점부터 사실 지수의 상승이 견인이 됐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과정들이 연출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은 많이 쉽지 않은 과정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 4월 달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눌렸던 포지션, 그리고 이번 주에 소위 말해서 어느 정도 좀 지지선을 보여주면서 소위 말하는 최근 형성된 박스권의 상단을 돌파해 주려는 기대감은 있었지만은, 아쉽게 오늘 소위 파월의 발언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좀 투심이 위축됐지만 결국에는 올라가리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늦어도 다다음 주 최소한 5월 3일과 4일날 열리게 되는 FOMC 회의를 필두로 어느 정도는 수급이 위축될 가능성은 있지만은 그 이후에 반등해 가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그러한 부분들에 초점을 두시고 조금 지켜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눌리는 시점에 와 있지만 그만큼 아직 올라갈 구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옥석 가리기가 중요하다는 건데, 그래서 제가 전문가님의 누적 상승률 한번 살펴봤습니다. 잘 간 공략주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일단은 상위 10개까지만 정리해봤고요. 차트로 살펴보고 오도록 할게요.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요. 10개 중에 마지막 12 종목만 보시더라도 지금 벌써 34%를 넘어섰습니다. 최상단의 1위, 2위 같은 경우는 풍성하게 세 자릿수 상승률 찍고 있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전문가님께서 교육 들어가 주시고 계시죠. MP부터 NHN 벅스까지 메타버스 관련주들 50%대에서 60%까지 나란히 좋은 흐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주알투 시청자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요. 혹시라도 저희 방송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 빨간불 행렬 깜짝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떤 종목들 들어가야 좋을지 몰라서 고민하시는 분들, 오늘 방송 끝까지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생방송 시간 동안 저희 전문가님께서 교육과 함께 히든 공략주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주목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 시간 최대한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 무료로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핸드폰 카메라 켜고 이 오픈 채팅방으로 이동되는 QR코드 찍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비밀코드 2022 입력해 주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혹시라도 오픈 채팅방 입장 방법 어렵다면요. 문자 보내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번호 샵 3722번입니다. 박영근 세 글자 보내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참여하는 방법 다시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고 올게요.
네, 주알투 이 시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식 초보자분들도 힘있게 공략해보면 좋을 종목들 교육해드리고 있고요. 전문가님이 지난 방송 때 주셨던 히든 공략주들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저는 사실 되게 깜짝 놀랐거든요. 네. 바로 어제였어요. 네, 저희가 맞습니다. 생방송에 바로 이 자리에서 공략해드렸던 히든 종목들 2가지 있었죠. 네. 사실 2종목 다 진입하기 좋았던 종목이었더라고요. 오늘 보고 전 깜짝 놀랐는데 일단 일동제약 오늘 장중 최고로 26%대 상승률 터치한 점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뭐 일단은 제가 어저께 이 자리에서 딱 첫 번째 히든 종목으로 공략을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왜 이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되는지 제가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결국에는 저희가 소위 말해가지고 급등하는 종목군들을 원하시는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매매를 하시면 된다, 이러한 이야기를 드렸었고, 반대로 저희는 조금 소위 말해서 수익의 극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종목군들을 조금 선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러한 이야기들 2가지로 나눠가지고 어떠한 종목을 매매를 하시든지 간에 결국에는 소위 말해서 수익을 안겨드릴 수 있는 종목군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공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왜 이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종목을 공략을 하게 되었을 때의 상승 흐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시라고, 그리고 경험을 하시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왜 히든 종목으로 드렸겠습니까? 그만큼 좋기 때문이고, 남들이 보는 자리에서 안 봤을 때 그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리고 그 수익을 온전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결과물을 가져가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여기서 끝났다라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이 종목이 급등세를 보여줬었던 가장 큰 이유는 사실 한 가지예요. 그 과정에서 이 종목이 올라가는 건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소위 말하는 국산 1호 코로나 치료제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부각이 되었다라는 부분들,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보다 더 기대가 되는 부분들, 실질적으로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우리나라 국산 1호 치료제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해외에서 계속해서 점차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한 번 더 부각이 된다라면은 지난주 같은 이슈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고, 실질적으로 오늘 올라갔던 부분들이 끝나지 않고 더욱더 상승 여지가 남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 종목 어디까지 보는지도 이야기를 드렸고, 못해도 30% 40% 상승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말 그대로입니다. 오늘 놓치셨으니까 내가 이제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 다음 또 후속주를 우리가 또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오늘도 마찬가지로 후속주로 이 종목처럼 좋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을 제가 오늘도 가지고 와 봤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종목군들 내가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공략해야 될지 모르겠다, 오셔가지고 교육을 받으시라는 겁니다. 자, 어저께도 제가 야간에 방송 끝나고 교육해 드렸고, 왜 이 종목을 매집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앞으로 대응해야 되는지 제가 어저께 밤 12시 넘어서까지 교육을 진행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교육 받으신 분들은 일동제약 잡으시고 이렇게 좋은 결과물을 함께 만들어 내셨다라는 거예요. 자, 당연히 일동제약을 본다 그러면 함께 따라가는 종목이 뭐겠습니까? 일동홀딩스겠죠. 같이 보셨으면은 당연히 일동제약만큼은 아니지만은 일동홀딩스도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차피 움직이는 포지션들이 형성이 되었을 때 함께 움직이는 그 바운더리 안에 있는 종목군들을 이렇게 공략을 하는 결과물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것을 조금 같이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제가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교육이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장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일장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간단하게 시장에 대한 분위기들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종목을 공략을 하느냐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동제약 같은 좋은 종목군들을 언급을 드릴 거고, 교육해 드릴 거고, 그리고 다음 주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장중에 계속해서 뭐 해드릴 거예요? 안내해 드릴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는 오셔서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하루 전에만 오셨어도 일동제약이 20%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었다는 거고, 이 종목을 내 걸로 만들지 못했다면 이 후속주도 이제는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바로 이 생방송 자리에서 교육해 주셨던 히든 공략주 하루 만에 26%대 터치하면서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주셨던 공략주가 이 종목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지홀딩스 주알투 생방송 시간에 나눠 주셨었는데요. 이 종목 또한 지금 6%대 가까운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자, 요즘 같은 시장 속에서 사실 6% 굉장히 소중한 상승률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뭐 저희가 이거 같은 경우에도 어저께도 얘기를 드렸었고, 왜 잡아야 되는지도 분명히 얘기를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저는
객관적으로는 이러한 종목군들을 공략을 하시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좀 전에 얘기를 드렸던 일동제약 같은 종목군들을 공략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사실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군들을 공략을 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더 많습니다. 왜냐? 시장이 안 움직이니까는 말 그대로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러한 섹터의 종목군들만 눈이 가기 마련이에요. 이게 틀렸다라는 게 아닙니다.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저께도 교육해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예요? 어차피 살 거면 밑에서 사자. 오늘 물론 아쉽게 종가 기준으로는 6%로 마감이 되었지만은 상대적으로 오늘 이 종목은 시초가부터 눌렸다는 겁니다. 마이너스 2%, 3% 대부터 시작을 했고 저희가 소위 말해서 이 종목의 캔들상의 움직임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어디에서 매집을 하시라는 이야기를 드렸냐면은 바로 소위 5일선이었습니다. 즉 결국에는 차트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캔들이 1차적으로 먼저 올라가고 그리고 밑에서 따라 올라오고 있는 5일선을 기점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거기가 바로 맥점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5일선과 캔들상의 이격도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내 수익날 확률도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시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오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갭 하락으로 출발이 됐어요. 하지만은 결국에는 갭 하락이 진행이 됐지만은 결국에는 밑에서 올라와 주고 있는 5일선의 지지를 깨지 않고 받아주었고 그 과정에서 반등폭을 형성해주면서 오늘 사실상 상승폭으로는 6% 상승을 보였지만은 오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단기 발동이 걸렸다는 겁니다. 즉 10%의 변동성을 보여줄 만큼 수급이 있었다는 거예요. 매번 이야기를 드리고 매번 강조를 해드리지만은 저희가 계속해서 강조해드리는 종목군들의 공통점은 결국엔 한 가지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군들을 공략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도 소위 말해서 급등하는 섹터 그리고 소위 급락하는 즉 과대 낙폭 섹터 이 두 가지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수익을 골고루 챙기면 된다는 거예요. 어저께도 얘기를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주식의 100%는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나의 수익날 확률을 높여가면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뭐 하시면 됩니까? 공략을 제대로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러한 종목군들을 스스로 공략하실 수 있게 제가 뭐 해드리고 있습니까? 교육을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의 종목을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지 교육 받으시고 이러한 종목군들을 이제는 스스로 매집을 하시게끔 도와드린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주식 홀로 서기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면은 계속해서 남들이 뭐가 좋을지 그리고 이 주변에서는 어떠한 종목군들이 계속 관심이 가는지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이 종목을 공략을 해서 이렇게 결과물을 만들어내셨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리고 결국에는 시장도 떨어지는 과정이 있지만은 반등하고 상승하는 과정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잠시 뒤에도 교육을 통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결국에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공략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이것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나는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겠다. 아직은 나는 조금 혼자 홀로 서기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오셔가지고 저희랑 같이 장중에 교육 받으시고 시황에 대해서 설명 들으시고 그리고 좋은 종목군들로 좋은 결과물 함께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저희 전문가님께서 리뷰해주신 이지홀딩스 그리고 일동제약까지 어제 교육해 주셨던 종목들이었죠.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께서 그 종목 어제 못 들어갔는데 아쉽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도요 저희 전문가님께서 히든 공략주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공개해드릴 히든 공략주 소개해 봐야겠죠. 자, 먼저 전문가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오늘 히든 공략주 몇 개까지 나눠주실 건가요?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히든 종목군들을 좀 많이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제 많이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좀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해서 오늘은 4개를 준비하기보다는 오늘은 3개를 딱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간이 되는 한 3가지 종목을 제가 드릴 거예요. 네. 하지만은 이 3가지 종목을 드릴지 2가지 종목을 드릴지는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권혜연 아나운서가 결정을 할 거예요. 왜냐면은 오늘부터는 제가 힌트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권혜연 아나운서가 힌트를 줄 거기 때문에 우리 권혜연 아나운서의 힌터에 어떠한 종목이 숨겨져 있는지를 조금 잘 유추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꼭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일단 2개까지였지만 때에 따라서 3개까지로 나눠주실 수 있다는 말씀이시겠죠? 뭐 때에 따라서가 아니라 우리 권혜연 아나운서가 잘하시면 3개가 되겠습니까? 뭐 4개가 될 수도 있고 5개도 될 수가 있어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주린이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더 힘내보도록 하고요. 첫 번째 히든 공략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힌트는 방금 전에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제가 나눠드리도록 할 건데요. 제가
제가 드리는 힌트는 다소 유치할 수 있지만 시청자 여러분들의 그 판단 능력에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문가님, 네. 제가 힌트를 드릴 수 있도록 조금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뭘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우선 자 지금 일단 시청자 여러분들께 힌트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네, 그럼 전문가님 혹시 뭐 비 오는 날 좋아하세요? 사실 뭐 비 오는 날을 네.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 오는 날은 별로 안 딱히 좋아하세요?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네. 비 오는 날에 조금 뭔가 기분 전환할 수 있도록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비 오는 날 들으면 좋을 노래 한 곡만 주시겠어요? 비 오는 날에 들으면 좋은 노래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근데 대부분 이제 비 올 때는 좀 우중충하고 슬픈 노래를 좀 많이 듣지 않습니까? 우중충한 노래요? 네. 네, 계속 왜냐면은 말씀해 이제 주세요. 말 그대로 날씨 자체가 우중충하고 이제 흐리다 보니까는 비가 오는 네.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뭐 조금 슬픈 노래들을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아 근데 전문가님께서는 이 종목명을 알고 계신데 저의 힌트를 좀 도와주셔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뭐 저는 매번 얘기를 하지만은 저는 힌트를 드리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네,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럼 일단은 제가 그냥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사실 저는 비 오는 날 하면 남행열차가 생각나거든요. 왜냐면은 남행열차 초입 부분에 보면은 비 내리는 호남선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드린 힌트였고요. 자, 저희 전문가님께서 도와주시진 않으셨지만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자, 비 오는 날, 비 내리는 호남선까지 듣고 이 종목명에 대한 힌트 받아가셨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자세한 차트 분석 힌트는 저희 전문가님께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말씀해 주세요. 네, 이렇게 참 히든 종목에 대한 첫 번째 힌트를 정말 잘 주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늘 네. 참 뿌듯합니다. 네, 네. 일단은 뭐 여기에 대해서 좀 부수적으로 설명을 좀 차트상의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저희가 지난주에도 조금 공략을 했었었고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공략을 해드리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지수의 상승을 견인하는 섹터는 아니에요. 하지만은 지수가 하락을 하다 보니까는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고 있는 섹터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 결국에는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관련된 섹터들의 움직임들이 급등을 했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지금 이 종목도 보시면은 지난 3월 말에서 4월 초에 단기적으로 급등했던 포지션들이 연출이 되었었죠. 즉 2,000원대에서 4,000원대까지 올라갔어요. 물론 단기적으로 100%는 아니지만은 100%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자, 그 말은 뭐예요? 상대적으로 최근에 관련된 이슈가 뭔가가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 기업이 실질적으로 속해 있는 이 기업뿐만이 아니라 이 기업에 관련된 섹터가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가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까는 그로 인한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상승폭을 보였던 섹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종목을 오늘 첫 번째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와 봤고요. 실질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상승폭을 키웠었던 과정들도 있었지만은 상승 후에 눌렸었고 전체적으로 지수 자체의 흐름과 동반 상승을 만들어주지 못했던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지지 여력을 보여줬고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중 단기적인 상승폭을 보여줬던 포지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급이 연속이 된다. 그러면 현재 오늘 종가 기준으로 3,200원대 있지만은 짧은 시간 안에 4,000원 그 이상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으로 바로 이 종목을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실질적으로 이 종목이 지금 좀 전에 이야기를 드렸던 첫 번째 히든 종목의 힌트와 어느 정도 일맥상통을 하는 게 뭐냐. 바로 좀 전에 어떠한 이야기를 했습니까? 바로 노래 제목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 노래 제목이 뭐였습니까? 남행열차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 종목이 어디에 속해 있는 섹터냐면은 바로 알루미늄에 속해 있는 섹터예요. 자, 그러면 이걸 한번 합쳐서 유출해 보시면은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의 힌트가 결과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전에 얘기를 드렸듯이 알루미늄 가격에 대한 변동성 최근에 올라왔다가 다시 떨어진 만큼 공략을 해볼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 라는 힌트와 함께 이 종목을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마지막에 아주 깔끔하게 힌트 주셨습니다. 자, 큰 힌트였죠. 알루미늄 관련주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조금 전에 제가 불렀던 노래 가사에는 비 내리는 호남선이 있었죠.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으면은 많은 분들이 지금 유추가 가능하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지금 노란톡방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유추를 진행해 주시고 계신데 자, 여러분들께서 어차피 오늘 방송 끝난 이후쯤에
방송 말미쯤에 이 모든 종목들의 종목명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지금 당장 이 종목명이 궁금하다 또는 나는 정답을 알겠다 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참여해 주셔서 함께 소통해 보시고 정답을 외쳐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께서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릴게요. 우선 저희가 계속해서 QR코드 띄워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 QR코드 찍고 입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어김없이 우리 시청자분들을 찾아온 주린이 학교 교육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자, 무엇보다 오늘도 중요한 내용 중에 한 가지를 조금 이야기를 드려보려고요. 그게 뭐냐? 아직까지는 지수가 사실 어느 정도 상승폭을 견인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아쉬운 점들이 있어요. 만약에 어제까지만 그 흐름이 이어갔다라면은 내심 소위 말하는 그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하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여지가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좀 전에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증시, 여기에다가 미국의 선물을 필두로 한 전체적인 세계 증시가 사실 눌렸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떠한 부분들이 있냐라면은 바로 이겁니다. 자,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오늘 지수가 떨어졌었던 과정에서 오후장에 회복을 했다라는 거죠. 자, 제가 어저께도 어떠한 이야기를 드렸었냐면은 자, 요즘 시장이 소위 말해가지고 전강 후약입니까? 아니면 전약 후강입니까? 이러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강 후약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셨고 나는 전약 후강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답이 뭐라고 했어요? 자, 지금 시장은 전강 후약이 아니라 전약 후강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왜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리는지도 어저께 분명히 한번 교육을 해드렸습니다. 자, 결국에는 전강 후약과 전약 후강의 큰 차이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요즘같이 지수가 상승폭을 만들어주지 못하다 보니까는 짧은 시점 안에 수익을 내려는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과정에서 제가 얘기를 드렸죠. 어차피 내가 매집을 할 거면 1원이라도 싸게 사서 1원만이라도 비싸게 팔면 돼요. 그냥 남들보다 1원이라도 비싸게 팔면은 우리는 수익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1원이라도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무엇을 통해서? 바로 이 흐름을 통해서 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도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자, 요즘 시장의 트렌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일 종가가 여기에서 끝나게 되었을 때 자, 시가가 갭상승이 되든 갭하락이 되든 이거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일시적으로 변동성을 보이겠지만 결국에는 올라가는 흐름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흐름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오전장에는 가급적이면은 매수가 아니라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다고요. 왜? 떨어지니까. 매수를 해서 떨어질 바에는 차라리 떨어지고 나서 매수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지수가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지수가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자, 올라왔어요. 팔려고 할까요? 안 팔아요. 왜? 심리적인 생각을 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자, 올라가고 있는데 이걸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더 올라가는데 왜 팔아요? 안 팔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주고 있는 전반적인 흐름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 다음날 시초가 갭상승이 나온다. 사람들은 안 팔아요. 오늘도 좋네? 자,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뭐예요? 더 삽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은 이러한 상황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올라가는 게 아니라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요? 갭상승이 나오든 갭하락이 나오든 일단은 불안하니까 던진다라는 거예요. 갭상승이 나오면 무슨 생각이요? 더 올라갈 것 같지 못하니까 일단 여기서 털어내자. 갭하락이 나오면 무슨 생각이요?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일단 털어내자. 그러니까 장 초반에는 눌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어떠한 시점을 필두로 10시 30분, 소위 말하는 중국 증시가 개장하는 시간을 필두로 뭐가 나오기 시작해요? 어느 정도 변동성이 나옵니다. 어차피 시장이 9시부터 3시까지 6시간 30분 동안 흘러가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변동성이 나오는 건 사실상 9시에서 10시예요. 왜? 그 시간에 가장 많은 투자자분들이 집중을 하니까. 하지만 그 이후에 변동성이 나오는 게 바로 10시 30분입니다. 왜? 중국 증시가 개장이 되기 때문에 이때 전후로 우리나라 증시도 눈치 보기를 합니다. 장전에는 미국장의 눈치를 봤는데 장중에는 중국장의 눈치를 또 봐요. 왜? 우리나라 증시가 전체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라는 자체가 개별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소위 말하는 미국이나 중국보다 강대국이 아니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전에는 미국장을 보시라. 그리고 장중에는 중국장을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그거예요. 그리고 오늘 실질적으로도 바로 이 중국 증시가 어떻게 되면서 중국 증시가 사실상 오늘 시초가는 뭐가 나왔어요? 개파락으로 나왔습니다. 떨어지면서 시작을 했어요. 하지만은 중국 증시가 소위 말해서 올라가기 시작을 하니까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로 떨어졌었던 시점에서 올라가네? 그러면서 올라간 거예요. 이러한 과정들이 만들어지게 됨으로써 내가 어느 시점에 소위 말해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매수 포지션이 만들어지는지를 체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아직까지 이 부분들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하지만 이거 하나만 알고 있어도 적어도 모든 종목군들은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개파락으로 시작이 됐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일단은 떨어졌다가 어느 정도 눌리고 반등을 하는 아래꼬리의 흐름들이 연출된 종목군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종목군들만 공략만 해도 오늘 급등한 종목이 아니더라도 단기적으로도 우리가 물론 막 5%, 10%, 20% 수익이 아니더라도 1%, 2%, 3%의 상승 수익을 맛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과대 낙폭주들. 어차피 많이 떨어진 애들이 많이 올라오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어저께도 그리고 계속해서 교육해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어요? 수익을 내기 위해선 과대 낙폭주 공략을 하자. 그리고 반등했을 때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걔는 계속해서 올라간다. 그래서 수익의 흐름을 극대화를 만들자. 이렇게 강조를 해드리는 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어차피 내가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익의 극대화가 더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는 아까 보셨던 차트의 흐름처럼 아까 보셨던 수익률처럼 50% 100% 넘게 수익이 나는 종목군들도 포착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은 지수가 뒷받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포지션들을 조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지수가 안 좋으니까. 만약에 지수가 좋으면 이게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때가 되면 이제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기존에 계속해서 강조해 드렸던 바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 바로 소위 말하는 주린이 학교를 통해서 배웠었던 그리고 지난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제가 주말 방송을 통해서 교육해 드렸던 내용들을 다시 배우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복습하자는 겁니다. 물론 아직 처음도 안 보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전에 했던 거 한번 재방송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아시겠지만은 2대1이 들어가시면 있어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녹화했었던 내용들이 있으니까 교육 한번 받아보세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교육을 했던 내용을 토대로 저희는 바로 히든 종목을 드리고 있어요. 막연하게 올라가니까 이 종목을 잡으세요가 아니라 저희가 교육해 드렸던 내용을 필두로 해서 여기에 어느 정도 흐름이 만들어지니까 잡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체계적으로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죠. 여기까지 교육을 해드리겠지만은 우리가 그동안 못 다했던 교육은 어디를 통해서 과거의 흐름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매주 이렇게 간단하게 교육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이야기 드렸던 이 내용을 필두로 다음 주에도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주린이 학교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네, 주알투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지금 실시간으로 열려 있습니다. 제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아까 전에 공개했던 첫 번째 히든 공략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어마어마하신 것 같습니다. 많은 오답들 사이에서 저는 정답을 본 것 같으니까요. 혹시라도 아까 힌트 드렸던 첫 번째 히든 공략주 정답이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사실 전문가님 지난 방송 때 주셨던 공략주들이 사실 계속해서 빨간불을 켜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 중에서도 유난히 눈에 띄는 종목이 있거든요. 네, 흥하해운. 네. 네, 이 종목 지금 일주일도 안 돼서 누적 상승률 10% 찍고 오늘 또 올랐습니다. 어떠세요? 자랑하실 시간 마음껏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자랑이라고 할 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저희가 수익을 만들어내는 종목군들은 상대적으로 급등하는 종목군들도 물론 중요하다고 했지만은 아직 남들이 안 보는 자리에서 저점권 구간에서 공략만 제대로 하면은 그냥 공략하고 매집하고 기다리면은 조금씩 야금야금 올라가는 종목군들도 사실상 많아요. 특히나 지금 흥하해운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안 드릴 수 없는 게 바로 HMM입니다. 자, 아시는 것처럼 해운업종 하면 대장주가 뭡니까? HMM을 다들 떠올리세요. 근데 저는 HMM이 아니라 흥하해운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에는 지금은 전반적으로 지수 자체가 올라가지 못하다 보니까는 소위 말해서 1등주가 아니라 2등주가 더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훨씬 더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반도체 대장주가 누굽니까? 삼성전자예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더 올라가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완성차 업종의 대장주가 뭡니까? 현대차예요. 근데 현대차보다 기아차가 더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듯이 어차피 지금 대장주가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은 결국에는 지수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지 않는다라면은 그냥 지금은 1등주가 아니라 2등주를 공략하는 게 훨씬 더 짧은 시간 안에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흥하해운 자체가 2등주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은 객관적으로 대장주는 이미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밖에 나머지 종목군들 중에서 소위 말하는 수급이 있는 종목군들을 공략을 한다면 충분히 단기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좋은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는 종목군들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아직 저희가 지난주에 공략 후에 상승 흐름이 이제 10% 정도밖에 움직이지 않았지만은 충분히 더욱더 상승에 대한 개선, 기대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아시는 것처럼 해운 업종들 지금 계속해서 안 좋은 부분들이 있어요. 당장의 흐름이 안 좋지만은 앞으로 이 기업들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무엇보다 가장 기대가 되는 게 실적이고 그 실적이 이제 뒷받침이 되는 시점, 물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 발표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기대감이 형성이 된다라면은 지금 야금야금 올라와서 10%가 아니라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적어도 지금 현재 3,000원대 초반에서 3,000원 중반, 후반까지도 얼마든지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하게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켜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흥하해운 이 종목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까지 모두 짚어주셨고요. 자, 이 종목과 더불어서 저희 전문가님께서 로보로보 그리고 유일로보틱스 이 두 종목을 지난 방송 때 주셨었습니다. 자, 이 종목들은 심지어 한 번 교육한 이후에 AS를 다시 해주셨었거든요. 그 이후에 지금 누적 상승률 보시면 18% 그리고 9% 넘게 기록했는데 여기서 더 어떻게 가볼 수가 있을까요?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로봇주들이 단기적으로 급등세를 보이면서 로보로보 같은 경우에는 무려 14%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물론 아쉽게 종가 기준으로는 그 상승률이 어느 정도 눌리면서 마감이 됐지만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어차피 우리가 올라가는 종목군들을 공략을 하는 게 결국에는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지름길인 것은 분명해요. 근데 남들이 안 보는 자리에서 공략을 해서 고스란히 이 상승의 수익을 맛보시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수익의 극대화 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아쉬운 부분들도 분명히 있긴 해요. 왜? 오늘 장 초반에 단기적으로 급등세를 보이면서 10% 넘게 올랐어요. 근데 그 흐름이 조금 이어졌으면 좋았겠지만 아쉽게 조금씩 흘러내리면서 눌리는 과정들이 연출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고스란히 저희의 교육을 받으시고 고스란히 저희랑 지난주부터 함께 하셨던 분들은 오늘 이 종목의 급등, 즉 소위 말해서 오늘 최고점을 14% 올렸던 그 흐름을 고스란히 우리가 내 걸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아쉽게 윗꼬리를 달았지만은 중요한 건 뭐예요? 더욱더 올라갈 수 있는 여건과 여지는 충분히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저희의 목표 가격은 지금 11,000원대가 아니라 12,000원, 13,000원 그 이상의 상승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소개를 시켜드렸고 여기에서 이제 10%, 20% 올라갔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고 생각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 올라갈 수 있는
있는 섹터들을 내가 소위 말해서 남들이 공략하지 않을 때 미리 선취매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는 수익의 극대화를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 계속해서 저희가 공략해드리고 공개해드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방송 끝나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노란톡방에서 교육을 해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종목군들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당장 오늘 지수가 떨어졌지만은 저희랑 같이 하셨던 분들은 아까 이야기를 드렸던 뭐 일동이라든지 이지홀딩스라든지 지금 보고 계시는 뭐 로보로보라든지 흥하해연 이런 것들 다 어떻게 수익으로 만들어 가실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교육이 왜 중요한지, 왜 필요한 건지 계속해서 강조해 드리는 이유가 이거라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 드릴 수 있는 시간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 못다한 이야기는 어디에서? 노란톡방에서 교육을 받으신다면은 아, 나도 이러한 종목군들 내 포트에 담을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방송 끝나면 또 이 노란톡방 문 닫을 겁니다. 못 들어오신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다음 주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리시기 전에 오늘 오셔서 같이 다음 주 공략할 종목군들 또 교육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마지막으로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시장 흐름 속에서도 결국 오르는 종목은 있기 마련이죠. 옥석 가리기가 결국 중요하다는 건데 그래서 그런지 전문가님의 히든 공략주 계속해서 빛을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노란톡방에서 시청자분들께서 계속해서 첫 번째 히든 공략주에 대한 이야기 나눠주시고 계시고요. 두 번째 히든 공략주에 대한 관심 또한 쏟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히든 공략주에 대한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 또한 제가 굉장히 유치하게 힌트 나눠보려고 하는데 네. 정말로 유치해도 괜찮을까요? 뭐 제가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어차피 저는 정리를 해드릴 거니까는 그렇죠. 힌트에 대해서는 제가 네. 우리 권혜연 아나운서에게 이름을 했기 때문에 네. 뭐 유치하게 해드리든지 그냥 종목명만 지금 얘기 안 하시면 됩니다. 그쵸. 얼마만큼 또 재미있게 힌트를 드리는지 한번 조금 우리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평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노란톡방에서 아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하시면은 참 잘했어요 한번 도장 한번 찍어주시고 아 좀 아니에요 그러면 우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히든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힌트를 주는지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랄게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이미 시청자분들의 이미 반응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 힌트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셔서 두 번째 히든 공략주에 대한 힌트는 더욱더 단순하게 가도록 할게요. 글자 수 깔끔하게 공개하겠습니다. 6글자고요. 자, 사실 이 6글자의 공략주 종목명을 봤을 때 세 가지 단어로 분리가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단어에 대한 힌트만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 정도면 괜찮겠죠? 자, 뭐, 그럼 네. 전문가님은 굉장히 현실적이신 편이신가요? 네, 저는 현실주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아, 그래요? 그래도 약간 사람들마다 이제 현실적인 사람이 또 있고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있는데 그럼 저는 어떤 편이실 것 같은가요? 우리 권혜연 아나운서는 제가 받는 권혜연 아나운서는 네. 미래는 없다고 봐요. 무조건 현재 충실을 하는 미래가 없다고요? 네, 스타일인 것 같지 않을까. 세상에. 뭐 내일은 없다, 오늘만 살자 그런 주의 아닙니까? 내일이 없이 네. 오늘만 사는 미래가 없다고요. 운전하는 것만 하지만 봐도 그렇게 알 것 같아요. 네, 이 상황에서 저의 운전까지 그렇습니다. 네. 자, 하지만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지금 힌트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문가님께서 제게 없다고 했던 이 미래. 자,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정말 간단하고 단순한 힌트였습니다. 자, 이 글자 수 총 6글자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여기까지 제가 살짝 유치하고도 단순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라도 이 종목명을 벌써 유추가 가능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와 주셔서 정답 외쳐주셔도 좋고요. 또는 정답이 뭔가요? 하고 물어봐 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자세한 힌트는 저희 전문가님께 한번 맡겨보도록 할게요. 자, 어차피 종목에 대한 힌트뿐만이 아니라 종목명까지도 저희가 방송 끝나는 말미에 어저께도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오늘도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오늘 이 종목에 대한 힌트를 잘 줬냐 못 줬냐 저는 이거를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네. 지금 뭐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오셔가지고 조금 소위 말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리뷰를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부족해요. 자, 힘내세요. 하면서 조금 뭐 저희에 대한 히든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좋지만은 네. 우리 권혜연 아나운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번 더 해주시는 시간을 좀 가져보셨으면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면서 오늘 두 번째 히든 종목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인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제가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이 얘기를 드렸었고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에 대해서도 어떤 힌트를 드렸냐면
보면은 아직까지는 소위 말해서 하락하고 있는 포지션들이 뒷받침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얘기했어요. 올라가는 섹터들을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 오늘도 두 번째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히든 종목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사실 최근에 변동성을 보였던 그러한 섹터의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즉 지금 최근에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섹터들은 결국에는 뭐게 되겠습니까?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동반 상승을 했었던 섹터 중에서 이미 올라갔었던 종목군들 말고 올라갔다가 조금 눌렸던 종목군들을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금일 두 번째 히든 종목으로 바로 이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6글자짜리 종목 쓰고요. 그리고 앞에 두 글자에 대해서 방금도 힌트를 드렸습니다. 물론 이 힌트가 난해할 수도 있고요. 정말 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 어떻게 했는지 리뷰 한번 올려주시라고 한번 올려드린 만큼 제가 오늘 또 방송 끝나고 나서 리뷰 어떻게 왔는지 한번 하나하나씩 제가 읽어보도록 할 테니까는 많은 리뷰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결과론적으로 일단은 이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다면은 결국에는 이 종목도 어떻게 보면은 곡물, 사료주들이 최근에 급등세를 보였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나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관련된 종목군들의 급등세가 연출되기도 했죠. 뭐 대표적으로 뭐 고려산업이라든지 뭐 KC피드 등등 관련된 종목군들이 뭐 20% 넘게 올라갔고 한일사료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오늘 10% 넘는 급등세가 연출이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현대사료라는 종목은 어땠습니까?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여줄 만큼 관련된 종목군들이 어느 정도 관심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도 최근에 그러한 관심도를 받았지만 아쉽게 최근에는 조금 눌렸던 포지션들이 형성이 되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좀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면은 역시나 상승에 대한 흐름이 꾸준히 잘 가고 있죠. 뭐 불과 올 초만 하더라도 얼마 있었는데 3,000원에 있었는데 무려 12,000원까지 움직였던 포지션들이 형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300%가 넘게 올라갔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상승률인데 그때마다 사실 저희가 공략을 못했었던 포지션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눌렸을 때 한번 그 상승 흐름에 같이 편승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따졌을 때 늘 말씀드리죠. 상승했을 때 눌림, 상승과 눌림, 상승과 눌림, 상승과 눌림, 상승과 눌림이 공존이 되었던 시점에서 전체적인 추세가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이 힌트 하단에 보이는 것처럼 여전히 소위 말해서 인플레이션, 여기에서 한층 더 심화된 에그플레이션까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관련된 종목군들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두 번째 히든 종목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잘 지켜봐 주시고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히든 공략주에 대한 힌트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드렸던 두 가지의 히든 공략주 정답을 말씀드릴 시간이겠죠. 화면을 통해 만나보고 올게요. 네, 오늘 전문가님께서 준비해주신 히든 공략주의 정답은 남선알미늄 그리고 미래생명자원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노란톡방에서 맞춰주신 분들도 계셨고요. 아직까지 유출을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오늘의 히든 공략주 이 두 종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전문가님의 히든 공략주들 모두 공개가 됐고요. 좋은 종목들을 포트에 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주식을 제대로 알고 투자해야겠죠. 계속해서 교육과 정보들 모두 챙겨가시면서 앞으로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 알찬 정보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